1990년 중국에서 태어난 롱싱. 롱싱의 집안은요, 되게 학구열이 높은 집안이었어요. 우선 부모님이 모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친척들까지 다 어마어마해. 당연히 부모님은 교육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죠. 이렇게 엄격한 부모 아래에서 다소 좀 엇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롱싱은 너무 순하고 착한 남자였어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칭화대학교에 합격까지 하죠. 그는 대학에서 자동화학과를 전공하며 자동화과학과 기술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2010년 6월 롱싱은 유명한 한 회사에 입사, 인턴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약 3개월 동안 온라인 광고 통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1년 7월 롱싱은 칭화대학교를 졸업, 동시에 부모님의 권유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미국에서 롱싱은 미시간 대학교 정보학과를 다시 다니게 되는데, 대박인 게 이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각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턴으로 근무를 했다고 해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편의 논문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1000번 이상 인용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 머리가 좋았던 거죠. 그의 유일한 취미는요, 비행기 타는 거였어요. 실제 그는 경험이 풍부한 파일럿이었습니다. 미국 개인 조종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미시간주 파일럿 협회에 소속도 되어 있었어요. 항공에 매우 열정적이어서 여러 차례 직접 비행기를 몰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비행이 취미였다 보니까 친구들도 초대해서 비행기 태워주고 관광시켜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막 푸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들어보셔도 스펙이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롱싱의 친척, 친구, 부모님은요 모두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야, 너 학교 졸업하면 미래가 창창하다야. 대기업들에서 다 너를 부를 거 아니냐. 거기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인턴까지 했으니 거기 가겠어. 부럽다야. 롱싱은 2017년도에 졸업할 예정이었어요. 졸업 후에 의외로 그는요, 구글? No. 마이크로소프트? No. 비행을 좋아했다 보니까 항공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27살이었던 롱싱, 어느 날 평소처럼 스트레스 푼다며 작은 경비행기 한 대를 몰고 나갔는데 그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2017년 3월 15일 밤 11시 38분경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숲 지역 근처에서 엔진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구조대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현장에 심하게 파손된 추락한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없어. 오직 발견된 건 지갑과 태블릿 PC 그리고 기타 개인 소지품 정도? 처음에 구조대는 추락 후에 어떻게 살아남은 조종사나 승객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추락 후에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어디론가 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만약 승객이나 조종사가 걸어갔다면 주위에 발자국이나 다쳤을 거니까 핏자국이라든지 어떠한 흔적이 남게 돼 있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 마치 증발하듯 사라진 것처럼. 이런 상황에 구조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뭐지? 사람이 안에 있었을 건데 걸어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후에 경찰은 조사에서 4시간 전에 27살의 중국계 남성이 이 해당 비행기를 빌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 롱싱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저녁 7시 12분경 롱싱은 미시간주 앤아버 실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조종해 이륙했습니다. 당시 그가 제출한 비행 계획은 미시간주 앤아버 실리 공항으로 해서 미시간주 북부의 하버 스프링스 공항으로 가는 거였어요. 예상 비행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롱싱은 원래 계획된 항로를 따르지 않고 이때 갑자기 북동쪽의 호수지대로 방향을 꺾습니다. 국경을 넘어 비행했어. 왜?
당일 기상 보고에 따르면 하버 스프링스 공항으로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가는 길목 기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기까지 한 상황. 그러니까 예상되는 건 롱싱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극심한 악천후를 만난 거죠.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고 경로를 벗어나 추락사고로까지 이어진 거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 하기에도 경찰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 롱싱이 정말로 날씨 때문에 경로 이탈, 불행하게 추락을 한 거였다면 그의 시신은 이 비행기 잔해 속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그렇다면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으니까 낙하산을 메고 떨어졌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 비행기 낙하산 출구가 없었어요. 아주 작은 2개의 주 출입문만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와, 그럼 뭐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된 상황같이 보이시나요?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이틀 동안 공중과 지상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롱싱 찾지 못해요. 롱싱을 아는 사람들은요, 비행 관련 사람들은 롱싱 비행 초보자가 아니다. 엄청 풍부한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가르쳐도 될 정도로 이쪽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고작 날씨 때문에, 악천후 때문에 추락했다. 악천후를 겪어도 여러 번 겪었던 조종사였다. 문제없이 비행하는 능력, 기술이 있는 남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추락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롱싱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실종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심화되면서 경찰은 몇 가지 실마리를 찾아내요. 경찰은 추락한 비행기에서 연료가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비행기가 연료를 모두 소진한 뒤에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보니까 비행기가 자동 조종 모드로 설정이 돼 있네. 이게 추락하기 전에 이미 자동 모드였던 것 같아. 이 말인 즉슨 롱싱이 추락하기 전부터 일부러 비행기를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봤을 때 경찰이 내린 판단은 아무래도 추락 당시 롱싱 이미 그 비행기 안에 없었던 것 같아. 자동 모드로 설정했잖아요. 자동 모드 설정하고 얼마 안 가 그 비행 중인 8000m 상공에서 그냥 뛰어내린 것 같아. 낙하산 없이. 즉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살아있을 확률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앞날이 창창했어요. 아쉬운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겠냐. 여기서 그의 여자친구가 나섭니다. 롱싱의 여자친구 역시도 중국인 출신으로 공부를 매우 잘한 인재였어요. 똑같이 칭화대학교를 졸업했죠. 둘은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의 동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의 화제와 취미가 있어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롱싱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이때 그녀 따라간 거예요. 둘이 같이 미국으로 유학. 여자친구가 먼저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 후에 여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죠. 그리고 2016년도에 한 인공지능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된 여자였습니다. 여자친구는요, 롱싱이 실종된 후에 집 안에서 롱싱이 남긴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유서에는요, 내가 떠난 걸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내 안도감이고 내 해방이야. 이 유서를 내밀면서 여자친구가 하는 소리가 겉으로는 롱싱 명랑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지만 실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 차례 죽고 싶다고 말도 했었고 오래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아니, 왜? 아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데 왜 우울증? 사실 이 우울증의 모든 근원은요, 부모님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롱싱은 어릴 때부터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어요. 부모님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도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모두가 꿈꾸는 칭화대학교에 합격했죠.
그 순간 그는 부모님의 자랑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다. 집안의 학구열이 어느 정도였냐. 어머니가 롱싱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학교 근처에 집을 빌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곁에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초중고 때가 아니에요. 초중고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엄마가 내내 붙어가지고 공부. 저는 그냥 딱 한 번 공부해 라고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 갔죠. 2016년 곧 졸업을 앞둔 롱싱은 딱 감이 왔어요. 앞서 그랬잖아요. 구글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얼마나 빵빵합니까? 굳이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나 비행 관련 일을 하고 싶거든. 이쪽에 대기업에도 비행 관련 쪽에 대기업에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또 중국 가면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하나 터치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롱싱은 내년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중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불효자 새끼 보소. 공부 쎄 빠지게 다 시켜놨더니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라고. 아주 그냥 너는 집안의 수치야 수치. 그리고 무슨 비행 관련 일을 하겠다고 난리야 난리가. 야 정신 차려. 너 거기서 계속 살 거면 엄마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결론은 이때부터 부모님 롱싱과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롱싱 마음이 어땠겠어요. 부모님은 내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 처음으로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지면서 끝없이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이것이 그에게 평생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실제 2016년 말에 롱싱은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최근 박사과정 학생들의 우울증 비율이 심각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박사과정 학생은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전반적인 생산성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은 내가 우울증에서 깨어났을 때 그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겠지 라는 문장도. 그러니까 롱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부터 이미 우울증에 시달리는 고통을 드러냈던 거예요. 오랜 기간 이어져온 학업 스트레스는 롱싱을 숨막히게 했고 부모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결국 그를 무너뜨린 마지막 결정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2017년 9월 롱싱이 실종된 지 반년 후 여자친구는 법원에 롱싱의 사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현재까지 조사한 걸 봤을 때 롱싱 비행기를 타고 해발 8,000m 상공에서 뛰어내렸다. 생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고로 실종자가 아닌 사망자로 확정해 달라. 법원이 하루빨리 롱싱의 사망을 선고해 롱싱의 재산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여기엔 보험회사 사망보험금도 포함됩니다. 여자친구는요, 롱싱의 부모님이 중국에 계시니 자신이 이런 걸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런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2017년 10월 5일 롱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27살의 롱싱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선고했습니다. 롱싱의 사망 증명서가 발급되죠. 추정하는 거는 극단적인 선택 아닐까 하지만 크게 막 그거에 대한 또 증거가 없었다 보니까 결론은 법원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이제 사고로 사망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중국은 장례를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고 해요. 반드시 땅에 묻혀야만 고인이 편안히 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롱싱 시신이 없어요. 고로 장례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사건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 미스테리는 무려 4년이 지나서야 풀립니다. 2018년 9월 9일 한 남자가 우연히 한 풀숲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의 뼈를 발견한 거예요. 경찰은 이 뼈들을 검사하기 위해 DNA 분석을 진행했는데 이 DNA와 일치하는 사람 끝내 못 찾아요. 그저 아시아인이라는 정도?
단서가 부족해 사망자의 실제 신원을 끝내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무려 약 3년 동안 어떤 실험실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12월 한 경찰관이 실종자 관련 사건을 검토하던 중에 우연히 롱싱의 실종 기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곧바로 3년 전 발견됐던 의문의 뼈, 이게 떠올랐고 바로 그 뼈와 롱싱의 치과 기록을 대조했죠. 그 결과 4년 전 실종된 롱싱임이 확인된 거예요. 4년 지나 시신 발견. 경찰은요, 그 순간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고인의 시신 찾았다고 중국에 있는 롱싱의 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신을 찾았으니 롱싱의 장례를 치러주시길 바란다고. 그런데 이에 대해 그의 부모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든 건 오롯이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시신 미국에 두세요. 거두지 않은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까지도 차갑기만 한 부모님. 지금 그는 행복할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